절망해야 하는가? 태풍과도 같은 그의 몸부림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홀로 고뇌하다 버리고 간 빈 집.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폐허 같은 고독을 견딜 수 없어. 나도 그처럼 떠나는 것이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죠. 구두에도 묻었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손수건이 더럽혀져서 어떡하죠? 인주세요. 세탁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커피 뽑아드릴게요. 제게도 동전이 있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지선이, 부탁이야. 내 곁에 있어줘. 응? 지선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대로 망가지고 말 거야. 지선이가 없는 삶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 난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아니야, 지선이. 그렇지가 않아. 지선이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야. 널 사랑해. 제발 좀 날 붙잡아다오. 응, 지선이. 난 지금 지선이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 왠지 훌쩍 떠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 누구한테도 이렇게 마음 바쳐본 적이 없어. 내가 지선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선이 아마 짐작도 못할 거야. 지선이,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래? 내 마음 거절할 거야? 지선이. 그래, 좋아. 날 그토록 원한다면 그래, 안심해. 곁에 있어줄게.
언니, 나 형규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뭐야? 안 돼. 왜? 무조건. 나 아직 결혼할 나이 안 됐어? 그게 아니라 우영기란 사람과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나도 동감이야. 나야 처제기는 쌍술들어 환영하지만 우영김과 그 친구는 반대하고 싶은데. 왜요? 사람을 딱 보면 모르니? 뭘? 그게 가정환경 때문에? 이 맹꽁아. 커피 좀 만들어 와요. 커피 마시면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고. 아이고 참. 앉아. 네. 당신 결사 반대해야 돼요? 글쎄, 글쎄라니요. 당신 고집 닮았으면 쉽지 않을걸. 저희가 사람이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결혼 약속을 해? 즉흥적으로 간단히 약속한 거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심사숙고했고. 오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한 결론이 이거니? 물론이야. 나이 헛먹었어 정말. 뭐 이쁘게 날려는 자식 언챙이 난다고 달랑 하나 있는 피부치 짝이나 제대로 찾아줄까 했더니 그 좋은 자리 다 싫대고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언닌 왜 그렇게 형규 씨를 싫어해? 단순하고 이기적인 남자야. 그런 남자 결혼해도 자기밖에 몰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저 좋으면 그만이라고. 형규 씨가 뭘?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때 생각 안 나? 언제니? 저 태풍 불던 날. 술 잔뜩 취해가지고 12시도 넘은 시각에 너 보고 싶다고 줄창나게 전화질 하던 거. 그거 하나만 봐도 남편 가물은 빵점짜리다. 아,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 그걸 갖고 결혼을 반대한단 말이야? 아이고 저렇다니까. 그게 어디 사랑하는 사람 있는 집에 대고 할 짓이니? 지 기분만 소중했지 상대가 얼마나 난처할 것인가 안중에도 없잖니. 사랑이란 그런 지 기분풀이가 아니야. 상대를 이렇게 해주는 마음이지.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사랑은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나도 형규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형규 씨한테 이로운 상대가 되어주고 싶어서. 뭐야? 나 형규 씨 사랑해. 형규 씨는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지선아. 걱정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때, 처제? 내가 보기에도 그 친구하고 처제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요? 어떤 사람이라야 저랑 어울리는데요? 처제는 좀 따뜻하고 푸근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친구는 반대인 것 같아. 물론 그 친구도 인간적으로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하지만 처제 남편 가물은 남편 감으로야 세상에서 형부가 최고죠. 그렇다고 형부와 살 순 없잖아요? 아니 제가 예. 아까도 말했지만 걱정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제가 저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지금 차릴 거예요. 빨리 끝내고 나오세요. 형규 씨, 왜 그래요? 안 돼. 난 안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조율이 안 돼. 잘 안 될 땐 좀 쉬세요. 머리도 좀 식히고요. 나가 좋아. 그럼 나중에 하고 저녁부터 먹어요 우리. 나가! 나가란 말이야! 나 좀 봐요. 형규 씨. 형규 씨. 형규 씨, 잠깐만요. 형규 씨. 누구세요? 당신이에요? 나야. 형규 씨, 미안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몰라. 그냥 헤맸어. 어딘지도 모르는 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형규 씨, 어서 들어가요.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 싶은 기분 이해해요. 하지만 연락은 해줘야 걱정을 않죠.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현규 씨, 놔 이거. 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현규 씨, 현규 씨, 혼자 있기 무서워요. 우리 애기 생각해서라도 가지 마세요. 뭐가 불편해서 그래요? 당신 편하게 해주잖아요. 귀찮게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요. 집 나가는 것만 제발요. 부탁이에요. 내가 부탁이야. 날 좀 내버려 둬. 현규 씨, 당신은 몰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현규 씨, 안 돼요. 이번만큼 못 가요. 예정에도 없이 집 나가서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살려면 결혼을 왜 했어요? 혼자 마음대로 떠돌면서 살지 않고요. 만일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나 나가버릴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 얘, 너 미쳤니? 헐몸도 아닌 애가 이 애가 왜 이래? 애한테 영양 미치게 안 피웠어. 그냥 한번 불 붙여봤을 뿐이야. 그냥이라도 그렇지. 그런 걸 왜 입에 대고 그래? 뭔지 모르지만 위안이 되니까 이 연기가 빈 공간을 메꿔주는 기분도 들고. 못 말리겠네 정말. 웃어봐마. 그림 그리니? 또 나갔니? 도대체 왜 그런다니? 애 갖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왜 그래? 지난번 전시회 실패하고 상처받았나 봐. 유난 좀 그만 떨라고 해라. 세상에 예술하는 사람 오서방 혼자뿐이래. 처자식도 좀 생각해야지. 아, 지 엄마 작은 집 노릇해서 받아낸 유산 야금야금 다 까먹고 나중에는 뭐 먹고 살려고? 돌아가줘. 내 입에서 험담 안 나오게 살면 될 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마. 어찌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해. 불쌍도 허겄다. 아이고 그래. 불쌍해 덕지덕지 붙었구나. 아이고, 내가 알아봤지. 애저녁에 알아봤어. 내 뭐라든, 응? 우서방은 지 안에 푸근하게 감싸줄 인사 못 된다고 하지 않았어. 내 말 묵살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그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앞도 뒤도 안 재보고 홀딱꼭 넘어갔어. 아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째 그리 냉철하지를 못해.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래, 난 유치해.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이봐요, 안녕. 나 좀 봐요. 손님 찾으셨어요? 나 금연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도저히 못 찾겠는데 그럼 어떡해요? 저 손님 담배 좀. 이게 무슨 고속버스야? 순 굴뚝이지. 저 손님. 저 아가씨, 나하고 자리를 바꿔 앉죠? 저쪽 분 담배를 안 피우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 그럼 되겠네요. 네. 고향에 가십니까? 네. 속초? 마음 놓고 피우십시오. 난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곳길은 나도 제법 아는데 웬만하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손수건도 망쳤지 않습니까? 난 과잉보답하길 좋아해요. 겁먹지 말아요. 나쁜 사람 꿰매 빠질 나이도 아닌데. 왜 저한테 친절하세요? 이쁜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제가. 꼬부랑 할머니도요? 할아버지야 할머니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자들은 누구가 닮았다고 하면 싫어한대죠. 네. 특히 자기 아내와 닮았다고 말하는 남자는요. 이야, 이거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의 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오래 묵으십니까? 미정이에요. 부럽습니다. 가을 여행은 낭만적이죠.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누님,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걱정은 왜 하세요? 제가 어린애입니까? 서울에서는 오전에 떠났다지? 지금이 몇 시인데 고속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는 왜? 비행기 값 아끼려고요. 아이고 참 사람에 타는 줄 알아야지. 애초에 터미널 근처에다 차를 두고 갔었죠. 아이고 점점. 제가 편안한데 왜요? 너 내키는 일 누가 말 일이야마는 그래도 몸 생각해라 제발. 쉬세요. 재웅아, 네 입에 맞을까 해서 임산죽을 좀 마련했다. 오면서 아주 재밌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준이 엄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 세상 사람 얘기는 또 왜?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도 있겠다. 누님은 매형 얘기 재미없어요? 난 저 세상 사람 얘기 취미 없어. 목욕물 받아주랴? 아니요.
웬일이에요 벌써? 언제 왔어요? 어디 갔다 와? 아무데나요. 기분은 좀 나아졌어요? 나 없으면 늘 이렇게 집 비우고 그러는 건가? 당신하고 살면서 배운 거라고는 이것뿐이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 샤워하세요. 물 받아 놓을게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묻잖아.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너저분해요. 좀 씻어요. 얘기를 해. 뭐요? 당신 나 없으면 늘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이러는 거야? 말해. 그랬어? 말하고 싶잖아요. 왜? 당신도 지금까지 당신 내키는 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이후 과정 결과 얘기해 준 적 없잖아요. 난 그저 방황했을 뿐이야. 내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맸을 뿐이라고. 나도 방황했어요. 내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헤맸을 뿐이에요. 작업실이나 치워줘. 당신이 치워요. 왜 이래요? 싫어요. 당신을 사랑해. 아무데나 당신 기분 내킨 대로 이러지 말라고요. 여보. 당신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래요.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날 괴롭히지 마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었어요. 왜 이래요? 여보. 나요. 여보. 헝클어진 머리 바람에 주고 걸어가는 여자 쓸쓸한 여자 샘물처럼 솟아난 사랑의 기쁨 알면서 담배 피우시죠. 외로운 여자 실바람 바람만 불어도 설레이는 여자 고독한 여자
여행은 자주 하십니까? 가끔요. 사업상 아니면 취미? 남편이 집을 비울 때면요. 심심하면 집을 나가거든요. 저런 이렇게 이쁜 아내를 두고 아마 심장이 꽤 튼튼한 분인가 보군요. 그림을 그리다가 조각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때려부수고 나가죠. 그리고 열흘씩 보름씩 소식도 없이 나는 달릴까 한땐 도자기에도 빠져 있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정열이 지나치게 깊은 사람인가 보죠. 그건 너무 이쁜 표현이에요. 미쳐 있다고 해야죠. 그인 자기 자신과 싸우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떠나고 전쟁의 폐허 같은 집에 혼자 남아 소식 없는 그를 기다리며 처음엔 무서웠고 나중엔 체념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떠나요. 아무데나 그이처럼 발길 닿는 대로. 바람만 불어도 설레이는 여자 제가 우습죠? 고독한 여자 아니, 조금 이상해요. 뭐가? 자꾸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어져요. 어떤 얘기도 좋아요. 마음 놓고 얼마든지. 이쁜 여자 얘기를 듣는 건 즐겁고 행복한 거니까. 뭐 하는 분이세요, 선생님은? 아니 그저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전 어떤 여자로 보이세요? 말벗이 그리운 외로운 사람? 불쌍해 보이나 보죠? 아니에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왜 웃어요? 하도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라 기분이 좋아서요. 주책에 이 나이에. 꼬부랑 할머니도 사랑스럽단 말엔 마음이 설레는 거라는데요. 그게 여자 아닙니까?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죠. 왜요? 나같이 근사하고 멋진 남편의 사랑을 마다하고 오래전에 저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정말 불행한 분이로군요. 혹시 네? 시장하지 않아요? 시장하세요? 아니, 난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 맛있는 게 많은데. 내가 있는 데는 저쪽 끝에서 두 번째 집입니다. 별장인가 보죠? 뭐 비슷합니다. 자주 오세요? 서울에 조그만 사업체가 하나 있는데 처남한테 맡기고 옛날에 간호원 하시던 누님과 거의 여기서 지냅니다. 왜요? 누님은 신혼인 며느리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난 경치도 좋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며 놀고 싶어서요. 가족은요? 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외롭진 않으세요? 심심할 때는. 오늘은
누님께서 맛있는 거 잔뜩 장만해놓고 잠깐 서울 다니러 가셔서 정말 맛있는 거 되게 많은데. 살찔까 봐서요. 마음이 살찔 맛있는 얘기도 덜어 있어요. 선생님 얘기가 듣고 싶으면 찾아올게요. 언제라도 환영이죠. 아니,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즐거웠어요. 나도요. 아주 많이. 안아주고 싶은데. 심장이 약해 보여 참는 거요. 기절할까 봐.
해냈어. 드디어 하나 끝냈어. 드디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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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바라볼 당신의 눈빛이 두려워 잠든 사이에 갑니다. 당신의 눈빛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는 날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히. 이제 점점 횟수가 빈번해지는구나. 당연하겠죠. 누가 왔다 갔니? 네. 갈색 바바리 코트 입은 여자. 다행이에요. 뭐가? 그 여자한테 들키지 않은 것이 간 뒤에 통증이 왔어요.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을 상황이야, 이 사람아. 죽음 앞에 뒀어도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나 봐요. 무슨 소리야? 신께서 그 여자와의 시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아. 이 욕심이 그 여자의 삶에 얼마나 큰 누가 되고 깊은 상처가 될지 짐작하면서도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를 만난 뒤부터.
아직 억울하죠. 40살에 죽기. 그 여자가 부디 내 이 부질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욕심에 휘말려 상처받지 말아야 할 텐데. 네 생각만 해. 그 여자까지 챙길 기력이 있어. 내 마지막 인생에 아름다움을 심어준 여자니까요. 요 근래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어요. 아니, 준이 엄마 떠난 뒤로 네가 웬일이니? 응? 웬 바람이 불었어? 우리 집을 다 오고. 언니 보고 싶어서. 네가 나 보고 싶을 때가 다 있어? 다들 회사 가고 학교 가고 할 일은 없고 해서. 커피 줄까? 응. 그래. 잠깐. 어? 나도 발라보자. 뭐야? 이쁜데? 웬일이니? 너 이런 거 싫어하잖아. 나도 발라보고 싶어. 그래라. 참 별일이네. 우서방이 요즘 어떠니? 자기 버릇 누구 줘? 아이고 그 사람도 참 괜찮겠어? 뭐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할 수 없지 뭐. 애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덜컥 부리면 해갖고선. 홀가분하고 좋잖아. 얘가 그래. 어떻게 그림은 좀 팔리니? 그이가 언제 뭐 팔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걸. 가끔 눈먼 화성들이 팔라고 해도 안 내놓는데. 알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이 있는 거 아주 바닥까지 탁 털어먹고 빈 털터리가 돼야 그때야 뭔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집 하나 있는 것까지 아주. 그러다 진짜 알거지 되면 어쩔래? 굶어 죽는 거지 뭐. 근데 너 왜? 왠지 좀 달라진 것 같다. 어떻게? 아 글쎄 뭔지 모르겠 좀. 그래? 나 애인 생겼어. 뭐야? 연애한다고. 얘가 왜? 농담이라도 얘 그런 소리 말아 얘. 그럼 안 돼? 연애할 거면 이혼하고 해. 우서방이 알면 어떡하려고. 알면 어때? 얘가? 농담이야. 꿈이고.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말도 없이. 언니한테요. 언니한테 갔었다고. 네. 언니 집에서 잤나?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모르죠? 전화번호. 저녁 지을게요. 놔요.
저녁 지을 거예요. 피하지 마라. 밥 할 거라고요. 밥. 계속 밥 타기만 하고 있을 거야? 어차피 그거 먹고 살자고 그런지도 아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고상한 예술가라서 밥 안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난 현실적이고 속쓰러서 밥 안 먹고 못 살아요. 피하지 말고 말해. 어디 갔다 왔어? 언니한테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바본 줄 알아? 바보 아니면요? 이혼해. 그래요. 이혼해요. 왜요?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조금도요. 당신 바람났어? 날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응?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응?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당신을? 당신. 바로 당신요. 모르겠죠. 당신은 1년 내내 당신 기분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니까요. 풍차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요. 여자는 마치 풍차와 같죠. 남자라는 바람에 의해서 돌기도 하고 멈춰있기도 하는. 당신 나한테 베푼 게 뭐가 있어요? 내게 무슨 꿈을, 어떤 희망을, 얼마만큼의 평화를 줬어요? 날마다 난장판된 화실 쓰레기나 치우고 그 잘난 예술을 운운하며 아이 하나 낳고 불임 수술까지 시켰어요. 그러나 아이 하나 있을 때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죽었죠.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땅에 묻은 지 20일 된 아이 무덤가에 있어서 술 마시고 몇 번 울어줬을 뿐이에요. 그것도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예요. 입 닥치지 못하니? 당신이 자라나온 환경, 작은 여자로 살았던 어머니를 한 열패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 미숙아예요. 나가 이 더러운 여자가! 당장 없어져 내 앞에서! 그래요. 떠날게요. 정말 떠나고 싶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윤지선인데요. 나 최재웅이란 사람 누이예요. 안녕하세요. 시간 좀 잠깐 내줄 수 있겠어? 여긴 병원이에요. 무슨 일로? 네? 간암이라고요? 네. 네, 알겠어요. 어딜 가는 거야? 병원요. 누구 전화인데? 보내주세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답해. 남자인가? 그래요. 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얘기 안 들 무슨 소용이 있나?
당신이 내게 배려해 준 시간이 이것뿐인데.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누구랑 얘기해요? 안 돼요. 어떻게 이랬어? 짧았지만 그동안 난 참 행복했어. 정말이야. 이건 정말 너무해요. 행여라도 나로 인해 어리석지 말고 부디 평화롭길 바라오.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그 남자는 죽었어. 알아요. 근데 왜? 정말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 아무데나요. 보내주세요. 안 돼. 가지 마라. 난 당신을 배반한 여자예요. 날 버려주세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 보내주세요, 제발. 그럼 나는 어떡하니? 난 당신은 아무도 어떻게 못해요. 당신 혼자 우뚝 서보세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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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가지 마. 여보, 당신이 없으면 난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가지 마. 여보! 네, 예습도 안 되고 복습도 안 되는 게 결혼입니다.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해야 되는 게 결혼인데 그 한 번의 결혼이 잘못돼서 불행해진 여자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밤 만났습니다. 이 여성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몇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송성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홍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송 선생님 드라마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주 상당히 열심히 봤거든요. 열심히 봤는데 그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간의 공동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노력만 갖고도 이게 안 됐는데 그 남편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작품에 몰두했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무관심한 상태에서 부인을 놔뒀기 때문에 부인이 잠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네, 김 선생님께서는 네, 저는 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됐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냥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 선생 어떻게 보셨어요? 대개 그 남성이 일을 저지르고 여자가 당하는 게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한 패턴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도. 근데 여자가 이제 그 풍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 여자예요. 본인이 풍차서 남자가 바람을 불어주는 대로 자기가 움직이기도 하고 돌고 하는 이 상황이라면 이 여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식이 전혀 없는 여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예술가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 주정뱅이나 정신질환자나 무슨 약물 중독자지 이게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거든요. 예술로는 그런 그
자기 행동 양식이 저렇게 잡스러워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두 남녀는 애시당초 불행을 짊어지고 결혼 속으로 뛰어들어간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남자가요, 결혼할 때 물론 뭐 의도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결혼하니까 남편이 이래야 된다고 공부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남편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남자인 것 같아요. 또 이 여자 놓고 보면은 그 언니하고 형부가 막 말리죠. 현실감이 없는 남자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는데 그걸 우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자 선택 과정에 있어서 여자가 좀 깊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 이 남자의 그 장점이 뭐고 단점까지 좀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모르고 했던 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김선님 의견. 네, 저는 좀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결혼한 동기 그 자체가 이제 문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 생활을 영위해가는 그 과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결론의 그 동기 면에서 보면 이 결혼은 출발부터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 현교 씨 또 지선 씨 부부 각자가 다 착각 속에서 한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 현교 씨는 부인을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필요시에는 언제이고 매달릴 수 있고 자기 욕만족을 할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부인을 찾았습니다. 부인 지선 씨는 자기만을 열렬히 사랑하고 또 오직 자기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현교 씨의 호소에 이제 결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인의 사랑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하고 또 자신이 보람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이 부인의 결혼 동기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하나의 문제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 영위하는 문제에서는 이 남편 현교 씨의 성격적인 하나의 결함이고요. 그 성격적인 결함은 아까 김생님이 정신장애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정신장애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정신병인가 아닌가 하는 건 조금 이따 잡으려고. 김선생님께서 그 보신 문제점은 어디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문제점. 저는 결혼을 처음에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다 그렇게 처음에 하는 거니까 엉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nen다면.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환상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공주와 왕자가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미 떠났고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나가느냐 이걸 연구했어야 되는데, 이 남자의 그 이제 방랑벽,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인내만을 끝까지 지금 요구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성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의 반발, 이것은 저는 오히려 이 땅의 여성들이 갖춰야 할 한 덕목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많은 여성들 또 계명 여행사의 직원들 몇 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여쭤보죠. 그 현실성이 좀 없는 남자가 어떤 면에서 좀 멋있는 남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드라마 속의 화가 같은 남자 말입니다. 멋있다고 생각은 안 돼요. 남편으로서 말고 그냥 남자로서 볼 때요. 예,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예. 가끔 화가 나셔가지고 어디로 떠나버렸으면 하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의견 대립되고 뭐 사소한 문제죠.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에 문제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남자가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남자가 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네. 남자가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 부인이 늘 그렇게 맞장구를 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근데 이건 드라마 속에서는요. 여자가 아무 뭐 이렇게 자기 일에 갖지 않고 그냥 남자가 하는 대로 똑같이 나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여자분도 아내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곧바로 나간다면 가정이 이렇게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 두 사람 다 말이죠. 자기 주변을 잘 챙기고 꼼꼼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감정 억제를 잘 안 되는. 네, 둘 다. 처음 만난 남자한테 그 자기 남편이 집 비우고 하는 얘기를 다 들려주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네. 그 부인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 여러 시간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낸 사람 같으면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처음 만난 남자라도. 네. 네, 이 경우는 뭐 유혹은 안 했지만 남자가 유혹하는 걸 뻔히 알고도 그렇게 할 수. 그 심리 상태가 너무 오랜 시간을 그런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아무 누구라도 붙들고 남자가 아니더라도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가정에 말이죠. 드라마 속에서 가정에 평화라든가 또 따뜻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넘치는 게 보인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걸로 봤어요. 일반 가정하고 어떻게 다르게 보셨습니까? 일반 가정은 그렇게 남자가 그런다고 여자까지 따라서 그러는 걸 못 봤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근데 드라마 속에서는 남자가 너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여자도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됐을 경우 뭐 본인께서 그러신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바람을 피워야지 하고 마음먹을 여성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글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저 같으면 우선 신앙을 가지고 먼저 이 여자처럼 동해바다를 찾아가는 것보단 교회를 찾아가서 신께 간절히 정말 자기 그 괴롭고 외롭고 그런 거를 기도하면서 의지할 것 같아요. 네. 아, 결혼할 때부터 부인은 남편이 예술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활도 좀 예술적으로 돌아가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남편이 가출을 하는데 같이 가출하고 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자분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출하는 그 마음을. 왜 가출했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남편이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던 행동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남편은 전혀 부인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를 못 받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술인들은 저 창작의 그 욕구라는 게 상당하고요. 또 창작의 고통이 상당한 건데 이 남자가 뛰쳐나간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술가의 부인이 된 이상 그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을 현규 그 예술가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남자의 입장에 처한다면은 어떻게 종교를 지으시겠습니까? 그 여자하고 다시 사는 것하고 헤어지는 것하고. 드라마 속에 너무 남자하고 여자하고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좀 서로 이해하고 참고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경우라면은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노력해봐 좀 더 노력을 해봐가지고 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이 두 분이 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좀 병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병적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감정을 서로 그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수그리지 못하고 성질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만일 이 여성 편에 서가지고 변론을 하신다면 어떤 변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처음부터 언니와 형부가 말렸을 때 조금 더 자제력을 가지고 조금 먼 미래를 바라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살아가면서 남자는 사실 너무 자기 일에 매달리다 보니 여자를 너무 학대는 아니지만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남자 생활과 여자의 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판약이 달라져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특히나 또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자는 너무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고 저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드라마에서는 마지막에 그 대하의 상대를 만났거든요. 또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저의 지금 심정 같아서는 그 남자를 죽이지 말았으면 싶은 마음. 남편이 혹시 우는 걸 보신 일은 없죠? 우는 걸 보는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때? 아버지 제삿 날인데 네. 그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울고 계시더라고. 네, 그런 경우 아니고 이제 이 경우 드라마 경우는 막 그 절규하면서 울고 또 부인이 들어가니까 나가라고 이제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인이 나가긴 나갔는데 왜 언니가 있으면 언니한테 좀 가지를 않고 혼자 바닷가로 갔을까?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언니 처음에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나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언님 같아도 나가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생희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이 화가는 조금 환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물론 성격적인 장점도 많이 있겠죠. 그 드라마에서는 별로 그걸 부각을 안 시켰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상에서 이제 나타난 우선 결점만 지적을 해본다면요, 좀 특성적인 어떤 성격적인 뭐 결함은 있기는 하죠. 가령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보면 이분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가 별로 없고 드라마상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또 상대방에게 대한 관심마저도 관심 좀 있다 하더라도 자기 기분에서 저돌적으로 표현합니다.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하는 모습 전혀 또 없죠. 이런 점.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부인과 사이에 좀 성숙된 이성적인 면의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자기가 부인을 사랑해도 그 내가 엄마한테 좋아할 때 확 매달리듯이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죠, 부인은.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점. 또 언니가 이야기했듯이 너무 이기적이다 하는 말. 이거 뭐 이기적이고 좀 독선적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점이 있고 또 외골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면 충동적이고 이런 점. 그 다음 이러다 보니 이분이 뭐 사회 적응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이런 점을 전부 다 봤을 때 성격적인 어떤 결함적인 특성은 있지만 이걸 갖고 저희들은 이제 진단적인 범주의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진단 밖에 있는 하나의 부부 문제로 취급을 하죠. 김 선생님 그 남편이 조금은 집어던지고 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살면서 우리도 깨고 싶을 적 좀 많아요. 근데 되게 참잖아요. 서로 깨는 것도 괜찮고요. 네, 와장창 깨고는 그 남편의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남자는 이제 제가 병적이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이제 저쪽에서 병적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의과 그 견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자를 병적이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이 남자는 이미 그 한 여자에게 무관심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옛날 말로 하면 어떻게 천벌을 맞거나 곤장을 맞을 사내예요. 이거 아주 못된 사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내는 지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자가 비웠다는 사실, 그것도 고통을 주고서 그러면 여자는 그 온 세상에 끝까지 참아야 하는 인간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근본적으로 분명한 원인 제공을 이 남자가 했으니까 이 남자도 그 원인 제공한 만큼 불행을 감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남편 지낸 사람이 그렇게 조금은 깨고 부시고 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상적인 그 행동은 아니죠. 이제 그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그 질병은 아니라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그걸 이 사람의 그 성장 과정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인이 좀 알더라고요. 그 부인이 말하는 중에 이 분이 첩의 아들이죠.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그 남편으로부터 얻어낸 재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요. 이 아들이 자랄 때. 그래서 그 불만이 있으면은 어머니한테 직접 대서 대항도 해봤겠지만은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뛰쳐나가고는 하는 그 습관이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머니는 또 자기 죄의식이 있으니까 아들을 강하게 훈련을 못 시켰고 또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 때가 많았겠죠. 어머니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좀 엄하게 어떤 그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규범의식을 길러줬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그걸 못 배우고 자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행동이 있으면 정상적인 행동을 못 배우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다 뛰쳐나간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그거를 대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해서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행동을 익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배울 수 있는 건데 바람직한 그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죠. 물론이죠. 네. 이 사람의 방랑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나가서 보름도 있고 열흘도 있고 뭐 20날도 있고. 저도 뭐 사실 이렇게 작품을 쓰다 보면은 그 떠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의 하나가 있긴 있는데 예술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위한 투철한 예술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남자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첩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사실하고 생명의 존엄성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생존해 있으면서 자기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야만 남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생명을 존귀하게 안 여기고 떠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를 그렇게 공박에 밀어넣은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시회를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랑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 실패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다들 열심히 더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내 일찌감치 죽었어야 여러 사람 편하게 하는데 이 부인이 그 굉장한 애연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애연가가 됐으리라고? 물론 이제 이 여자가 핑계를 남편한테 대겠죠. 거기에 여자들이 다 남편한테 둘러붙입니다. 그런데 이 짓도 못할 짓이죠. 이 여자의 인내심이 물론 제가 이제 이 여자 인내심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여자가 적어도 자기의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한다거나 자기를 인식한다고 한다면 풍차라는 낱말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할 정도의 여자라면은 의지력이 없어요. 이 담배가 무슨 저는 핍니다만은 그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자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자기 또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현명함을 갖고 있지 않은 여자죠. 선생님께서는 저는 그분이 현명하지 않다고는 안 봐요. 이분이 부부가 보니까 부분이 그 성격적인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친구가 많은 성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니를 만나서 뭐 하소연을 하고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으면은 아마 이런 담배 피우는 행위는 안 했겠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담배 어느 피우는 정도 행위가 뭐 나쁘다 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법을 담배 피우는 거로다가 혼자 앉아서 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다 뿐이지 그게 뭐 불건전하고 나쁘다고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담배라도 없었으면 이 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지금 좀 그 나쁜 말로 바람이 나는 게 좀 더 일찍 났을지도 모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그 여자들이 외로울 땐 담배를 피워야 되겠네요. 실제 담배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뭔가 불만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죠. 어떻게 해요? 그건 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여자가 뭐 재미로 한두 대 피고 뭐 이런 건 몰라도 그 골추가 되도록 피는데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 그걸 안 피면은 바람을 필 수 있다고 상황을 몰고 간다면은 이 땅에 지금 그 담배 피는 여자들은 다 곧 바람을 필 거라는 가능성을 전제하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논리가 아니라 자기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식이니까 이거로서 많이 자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제도 되고 이렇게 또 그 순간순간을 잘 넘길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네. 꼭 반드시 그렇게 공식화는 담배를 되는 건 펴가지고 아닙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굉장히 아주 그 불행을 몰라야 할 만큼 현명한 여자거든요. 근데 결국 이 여자는 불행에 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죽을 남자 있지 않습니까? 죽을 남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러면 이미 자기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거는 이제 포기했는데 그거를 잘못 얘기하면 얼마나 순결한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청이가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인당수에 죽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포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현대적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그 가장 완벽한 자기의 객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버리는 행위를 나무라는 것이지 담배 한두 대 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여자가 지선이가 채영 씨를 찾아간 거가 무슨 정말 그 사랑을 하고 깊이 뭐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막 깨부시듯이 이 사람은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충동적으로 잠깐 사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지 이 여자의 어떤 내면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남편을 제껴놓고 그걸 사랑을 하고 그 죽은 남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뛰쳐나갔다고 저는 아니 안 그렇다면 봐요. 말이죠. 네. 문제가 생기는 게 네. 남편이 속색인다고 그러면 세상 여자들이 다 가서 바람을 피워야 돼요. 이 여자는 바람을 핀 여자예요. 그런 아니, 객관성으로 아니, 보면. 실제가 그렇죠. 그 여자분들이 그 부인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 부부 사이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쉽게 나타나는 하나의 뭐 정상이라 그럴까요? 문제가 바람 피우는 거로 나옵니다. 실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엄연히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제일 문제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부가 대화가 안 돼요. 의사교통이 안 됩니다. 아까 뭐 좀 싸우는 게 있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쪽으로 나가겠다, 한쪽 뭐 나가지 말라 말리는 이거밖에 아닙니다. 진정으로 서로의 불만을, 서로의 문제를 내놓고 좀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돼야죠. 답답한 건 답답하죠. 그런데 할 수 없이 혼자 담배도 피우고 나중에 견디다 혼자 남편도 여행 가는데 나도 여행 가면 어떻겠나 좀 기분 전환될까 해서 가다가 또 공교롭게 일이 생겨버린 건데 물론 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제 제일 문제는 그 의사교통이 안 되는 점 이런 점 그리고 싸워야 올바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야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 형부하고 언니가 그렇게 결혼을 말일 적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하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얼마 살다가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한번 피웠고 그렇다면 이 여성은 그 자기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여성이라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언어라는 게요. 그 순간에 저는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 젊어서 부모가 반대하면 전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거든요. 그게 젊은이다운 용기라고 보고 그거는 참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결말의 부분입니다. 그 이 여자를 동정심의 원리로선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너무 이렇게 그 엉망진창이니까 여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자는 그 자기의 그 바른 줏대는 분명히 없는 여자죠. 김 선생님 보시기엔 말이죠. 네. 말씀하세요. 네. 뭐 저는요 그 여자가 그 의식이 없고 줏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 저는 또 이런 면을 생각하고 싶어요. 이분이 현실감은 상당히 있는 여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 여자가 이런 사건을 이렇게 터졌으니까 남자가 그나마 자기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여자가 나갈 수도 있구나. 남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 자각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끝까지 참고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문제는 점점 이 남자는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해서 계속 방랑이 뭐 지금은 한 2달로 끝날는지 모르지만 내중에 3개월, 4개월도 가고 아주 집을 나가버렸다. 몇 년 후에 돌아올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자가 이러는 행동으로서 자극을 주는 거죠. 남편한테. 그래서 내가 이러면 여자가 나갈 수도 있구나. 다른 남자하고 사귈 수도 있구나. 그래서 현실감이 빨리 생기는 오히려 실마리를 이 여자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자는 현실감이 있으니까 불만을 남편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하거든요. 무책임하게 부인이 가출한 거는 그러다 치더라도 말이죠.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을 비웠는데 같이 집을 비웠다. 들어가지 열쇠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갖다 치더라도 그러면 남편이 이 집에 있는데 뛰쳐나간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갈 수도 있겠죠. 자기로서는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 부인이 그 가정생활에서 전혀 대화는 되지 않고 뭘 수습하려고 애는 썼지만 하나 현명하지 못한 걸 먼저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의 성격적인 결함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좀 더 그 제3자의 좀 전문가든지 어쨌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좀 그 받으려 하지 않았는가. 그냥 남편하고 같이 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 혼자 가서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의논해 와서 또 자기도 노력해보고 이런 게 이 노력이 없었죠. 그런 게 하나 좀 답답한 그런 문제입니다만 그런 노력은 못했는 건 또 그분대로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마음속에 불만은 자꾸 쌓이죠. 감당할 수 없고 같이 집안에서 폭발할 수 없고 할 수 없이 조금 비껴주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 재용이라는 그 간암 네. 걸린 남자를 만나고 와서도 남편한테 들어와서 별로 죄의식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여자가 그 대화를 했을 때의 그 편안함, 자기의 어떤 그 욕구가 충족되는 걸 이 사람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무슨 부정행위를 저는 거기서 드라마에서 했다고는 안 보거든요. 오히려 그 자기가 남편하고 하지 못했던 그 대화를 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쌓였던 그 한이 좀 풀린다거나 아주 억울했던 거가 풀린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이 여자가 했다고 하는 거에 높이 이렇게 가치를 두고 비중을 많이 둬서 그러지 않았나. 지금 선생님께서 이 여성의 행동에 그 높은 가치를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 이견 없으십니까? 이 여성의 행동에 높은 가치를 다 두고 계십니까? 어느 분 말씀하세요? 네. 그 남자가 죽어갈 때 그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잖아요. 네. 그런 건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이미 가르쳐 줬다는 건데요. 집을 울컥하는 마음에서 뛰쳐나가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건 그건 우연이지만 그 정도 만남으로 집 전화까지 가르쳐 줄 정도면은 그 여자에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럼 뭐 좋고 나쁘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라마 단편만 봤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는지, 이 여자의 또 뭐 결심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 단정해서 이걸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부 네.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네. 공감하는 게 만약에 네. 이게 죽어가는 남자가 아니고 네. 만약에 이게 제비였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여자 일생은 참 불행. 지선 씨가 그걸 미리 파악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 이 사람은 글쎄요. 정말 믿을만 하구나. 네. 대화의 상대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엉터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금세 이렇게 좋아질까요? 그 점 좋습니다. 그보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그 전에 사전에 어떤 수습이 돼야 되죠. 그 뒤에 거는 이제 이미 뭐라 그럴까요? 막 일이 이제 터져서 먼저 터진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논란할 문제가 못 될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가족 치료가 전공이신데 말이죠. 상담 사례 있으면 한 건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이렇게 똑같은 사례는 없겠지만은 남자가 자기 일에 그 몰두해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면서 여자한테 가정 모든 일을 이렇게 맡기는 남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뭐 애 일도 맡기고 집안의 모든 하다못해 집 수리일도 맡기고 친척 관계도 맡기고 모든 걸 여자한테 맡기고 자기는 오로지 밖에 나가서 일에 몰두하다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누적돼서 애 문제로 터지거나 부인 문제로 터지거나 이제 어떤 여자가 또 부동산에 투기했다가 그 뭐 정말 그 재산을 많이 그 손실을 보는 이런 일로 터지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게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화가의 경우고 비슷한 처지에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대화가 안 되는 분들 또는 남편이 돌보지 않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세요.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남편들에게요. 상당히 이제 그 심각해지는데 제가 남성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갈등 이런 게 많을 줄 압니다. 알지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편안, 평화, 행복 이런 거에 그 마지막 보루라고 좀 생각을 해주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에 이제 그 충고적 발언을 한마디 한다면 남성이 사회적으로 이게 발전을 했습니다. 해서 대개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흔히 던지는 말이 아유 저거 말이 안 통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할 때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좀 교양서적도 좀 보시고 잡지도 많이 보시고 이래서 자기 거를 길러서 무엇인가 자기 걸 가지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작은 노력 하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가정을 잘 안 돌보는 남편에게 한 말씀 충고를 해주시죠. 결국 뭐 저는 한마디로밖에 간단히 이야기 드린다면
뭐랄까 자기 반성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가정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니까 역시 남편의 책임이 많죠. 그리고 그런 만큼 더 그 남편이 책임을 의식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잘 반성을 하고 그 부인과 또 충분히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말이죠. 그 남편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외로워 있고 답답하고 한 많은 아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대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피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그 이 대화라고 하는 것도 자꾸 이렇게 해버릇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뭐 그럴싸한 그 뭐 시를 외워가지고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부터 우선 그 공통의 어떤 그 관심사를 자꾸 만들어서 이야기를 남편하고 자꾸 해버릇 습관적으로 해서 차차차차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인을 잘 안 돌보는 남편들께 경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잘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돌보는 결과가 오고 말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가지마 하고 붙들지 마시고 사전에 문단속, 아내단속, 사랑단속 잘 하면서 지냅시다. 내주에 뵙겠습니다.